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뭐 북한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근데 소식입니다. 북한에 부동산 시장이 있나? 부동산 시장이 엄청 큽니다. 우리 아니, 생각에는. 북한에 무슨 부동산이 무슨 판매하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이제는 북한은 입사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사증, 집에든 입사증. 이 입사증을 다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예. 정부에 걸리면 다 빼앗기잖아. 걸리면 빼앗기는데 이제는 빼앗을 형편이 못 됩니다. 이게 서로 사고 파는 게 너무 보편화되고 일반화돼서 그 뭐 집을 빼앗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쫓겨난다는 겁니까? 그리고 집을 팔고 나오는 사람들 제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그 집마저 빼앗아 버리면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16년 9월부터 북한이 이 기간기업소 그러니까 공장기업소 생산 책임제라는 걸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이게 솔직히 말하면 북한식 개혁 개방이다. 뭐 남한의 일부 뭐 간변학자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북한을 좀 뭐 전공했다고 하는 뭐 대북 뭐 이런 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북한의 공장기업소 생산 책임제라는 걸 놓고 뭐 북한의 개혁 개방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북한의 공장기업소 생산 책임제는 국가계획을 60% 주고 나머지 40%입니다. 나머지 40% 아주 극히 제한된 40%의 생산량을 자기네 마음대로 뭔가를 생산해라. 그러니까 국가 생산 계획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니라 60%까지는 기존에 100%를 주던 거 60%까지 줄인다. 나머지 40%는 그 니네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 장마당에 팔 수 있는 거 만들어라. 그래서 그 40%를 가지고 너희들 살아라. 그러니까 국가는 60%라는 국가 가세 생산 계획은 그냥 노동자들한테 아무런 보수도 안 주고 그냥 통째로 떼가겠다. 날감는 거지. 그 나머지 40%를 가지고 니네 공장기업소가 벌어서 먹어라. 그 벌어서 먹는 것도 그 40%를 가지고 공짜로 벌어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뭐 얻어서 쓴 자재, 원료 이런 전기 비용 이런 건 연료 비용 이런 거 다 빼고 그 나머지 순이익이 나는 걸 가지고 살아라. 그 순이익도요. 30%는 국가에 바치라는 겁니다. 30%는 국가에 바치고 70% 가지고 니네 살아라. 그러면 이거 60%가 40%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총 100이라는 생산 계획 가운데서 40%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40% 가운데서도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에서 30%를 떼고 하면 노동자들 도대체 몇 프로를 먹고 살라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재료도 사야 되고 뭐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북한이 또 그 생산 책임제라는 걸 도입하면서 일정하게 뭔가 개선된 건 있었습니다. 이하면 평양에 이 건설자재 상점이라는 겁니다. 건자재 상점이란 게 이 건재 상점이라는 걸 아주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아니라 국가 기업소죠. 공장 기업소들에서 우리가 뭘 건설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드는 시멘트부터 철강제까지 사야 된다 하면 이걸 이 평양하고 평성 남포에 있는 북한에서는 이걸 건재 상점이라고 합니다. 건설 자재 상점이라고 하는데 이 건재 상점에 가면 다 팔아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중국 위안화로 팔아 주었는데 이 시멘트가 아주 싸더라고요. 시멘트가 북한 돈으로 한 얼마 정도 되냐 하면 톤당 제가 기선이 빠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톤당 그러니까 13,000원 톤당 한 40, 50, 60 한 62안 정도입니다. 톤당 아주 쌉니다. 값은 시멘트는 아주 쌉니다. 그런데 대신 철강제는 아주 비쌉니다. 이 건설에 드는 철강제가 이 킬로그램당 중국 IMF 6위안입니다. 6위안. 그런데 6위안이니까 이거 한 톤이면 뭐 6,000위안인가 막 그렇게 듭니다. 돈이 엄청 비쌉니다. 거기에다 시멘트 값만 쌀 뿐 그 나머지 뭐 철근으로부터 해서 그 내부 뭐 그런 건설 자재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화장실까지 꾸미려면 이게 다 엄청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팔아 주어서 소위 공장 기업소들이 뭐 건설 이런 걸 보장해 준다 해서 건재 상점들에서 일체 다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해 가지고 북한의 이 신흥부르주아들 그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장 기업소 이름으로 이런
그 건설 자재들을 사죠. 그래서 네. 이 여러 사람이 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 집을 지어봐 가지고서는 이걸 또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 집을 도로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4월부터 북한의 집값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막 집값이 하락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값이 하락되는 게 이게 장마당 경제에 엄청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겠지. 네. 돈이 없으니까. 예, 돈이 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건설에 손을 댔던 사람들은 다 돈 많은 돈주라고 합니다. 이 양강도 해산시의 실례를 들면 이 양강도 해산시에 착 들어가는 입구에 연흥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 8층짜리 아파트를 올라오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8층 아파트 예. 있지. 예. 그게 아닙니다. 8층 아파트 그 기존에 걸 내놓고 새롭게 그 낡은 집들을 짓고 8층 아파트 5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아, 그 언로걸 지나서 네, 그 초덕 위에 예, 땅집들 예, 건물구 5동을 지었는데 여기에 576세대가 새로 입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 576세대라는 게 이게 북한이 새로운 설계, 새로 지금 현대적인 설계라고 해서 평양 교육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그 2016년도에 교육자 아파트라는 걸 북한이 뭐 새로 건설해 가지고 그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김책공업대학 그 교직원들을 거기에다 입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설계를 전국에 일반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어라 해서 그 설계대로 지금 그게 연흥동에다 아파트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설계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왜 좋은가 하면 우선 거실이 아주 크고요. 방이 3개라고 합니다. 방이 3개고 거기에 부엌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또 따로 있고 하니까 이게 북한으로서는 이런 설계가 없었으니까 양강도는 양강도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 경쟁이었다는 거죠. 그래 576세대를 사는데 이 돈주들이 서로 경쟁을 벌여서 이 집 한 채 값이 중국 인민폐 15만 위안. 이 15만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2,500만 원입니다. 예. 한국 돈 2,500만 원, 15만 위안까지 집값이 뛰어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 집을 또 어떻게 졌나? 워낙은 이 살림집을 헐어버렸으니까 그 헐어버린 곳이 그 주민들한테 그 입사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위에면만 다 이렇게 완성해졌다는 거죠. 외부 공사만 다 완공을 해주고 내부는 니네절로 꾸려라. 그래서 입사증을 주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그 내부를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이민폐 15만 위안을 받고 그 집을 입사증을 딱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래 이 15만 위안에 산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새로 지은 아파트를 다 내부 공사를 자기네들로 하고서 들어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4월 달에 입주하기 전에 중국의 민폐 15만 위안까지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게 최고로 중국의 민폐 9만 위안. 네. 이것도 예.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네. 반값으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5층 미만의 아파트들이 9만 위안. 그다음에 5층 이상은 다 6만 위안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반값이 절반 넘게 떨어졌죠. 근데 6만 위안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왜 그렇게 집값이 떨어졌냐? 그러니까 말도 말아라. 이 사람들 말하는 게 뭔가 그 집을 산 사람들을 치면 집이 한 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북한도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자기네 삼촌네 아들 이름 무슨 뭐 조카 이름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명의도용이죠. 한국어로 말하면 이런 명의도용을 해서 집을 잔뜩 써놨다는 거죠. 이리저리. 그렇게 해서 집을 여러 채 굴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젠 북한도 전세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빌려주는 게 엄청 보편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왜 값이 그렇게 떨어졌나 물어보니까 우선 이게 상하수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집은 거실도 있고, 뭐, 방도 3개 있고, 뭐, 평양시 그 교원 아파트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교육자 아파트처럼 설계는 그대로 모방해 지었는데 정작 상하수도가 제대로 안 돼서 하수도 뭐 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다 길러와야 되고
거기다 또 특히 뭔가 하면 근데 그 동네에 우물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 높아가지고. 예. 예. 그 물 길어 먹자면 그 아래 강에 내려가야 예. 되는데 그거 엄청 높거든. 예, 되게 그리고 물이 그래. 지금 암독강도 되게 오염돼서 더럽다고 합니다. 음. 예, 거기에다 또 뭔가 하면 이 평양시 설계를 그대로 가져다가 붙이다가 나니까 굴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매 아파트 자기 굴뚝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양강도 같은 경우, 양강도나 함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다 집집마다 땔감으로 석탄이나 나무를 뗍니다. 석탄이나 나무를 떼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평양시처럼 이 가스로 뭐 밥을 해 먹는 이런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남방의 굴뚝을 밥을 해 먹게 굴뚝은 세웠는데, 그러니까 한 개혈에 한 개씩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레하면 201호다 하면 201호, 300, 101호, 201호, 301호 이 1호 줄은 쭉 가면서 8점까지 8집이 한 개의 굴뚝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매지 굴뚝이. 예, 그러니까 불을 떼면 연기가 뭐 굴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굴뚝에서 예, 굴뚝으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불이 거꾸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 겨울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는데 집값이 반값 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뭐 양강도 해산시 마산동이라는 데도 그 해상강산 가는데 새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래. 그리고 그다음에 양강도 삼지연군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옛날에 뭐 백철달이라고 했다고 하는 연풍동. 예, 연풍동. 예, 거기에도 살림집을 새로 지었다고 하는데 이게 다 평양 교직원 아파트 예, 그걸 모방해서 그 평방수대로 맞추다가 나니까 거기에다 굴뚝은 다 하나씩 냈지 하니까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됐다. 그리고 상하수도가 제대로 안 돼서 집값이 팍 떨어졌다. 거기에다 또 뭔가 하면 이번에 올해 청진시 같은 거 이 수남 지역에서 있은 일인데 이게 2016년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 돈주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지은 집인데 이걸 가지고 막 이 돈주들하고 입주민들하고 막 주먹 싸움이 났다는 거죠. 이 집이 막 이 천정에서 균열이 가고 그다음에 이 화장실 여기에서 물이 막 엄청 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돈수들 찾아다니면서 돈을 내놔라. 우리 돈 다 집 산 돈을 내놔라 했는데 뭐 돈수들은 우리가 돈 다 쓰고 없다. 우리가 돈이 없다. 그리고 그 집 건설하는 자재별로 다 써버렸다. 이러니까 서로 막 주먹 싸움이 나고 하니까 한북도당도 너무 답답하니까 이 집은 이젠 당장 뭐 사람들 못 살겠다 하지. 그래서 그 북한도 또 이 준공 기준이라는 걸 엄청 뭐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평양시 거기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예. 그래 막 주민들이 너무 항의하니까 함경북도 당위원회에서 그게 검열을 내려가 봤는데 집이 진짜 균열이 심하고 사람들이 못 살게 됐죠. 그래서 다 나가라. 그리고 이 집을 허물어야 된다 했는데 그 숱한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고 그 집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 치면 그게 못 사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단했다는 거죠. 나가라 하는데 나는 못 가지. 그래서 결국 이 책임 문제를 따지다가 나니까 제일 힘이 없는 그 도 설계사업소 그 시공가에 있는 지도원 그러니까 이 시공 책임자라는 게 정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공을 봐준 사람이 잘못했다 해서 그 사람을 책임양을 해서 그냥 그 사람을 감옥에다 잡아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놈들은 싹 빠져 달아나고 그러다 나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집값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지금 개인들로부터 돈을 거두어서 지금 집을 짓는다 했는데 그렇게 집을 짓는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이 다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냐? 2016년부터 뭐 공장기업소 생산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자처럼 건재 상점이라는 걸 내놓고 시멘트, 철근, 뭐 타일, 뭐 화장실 욕조 이런 걸 다 팔아주었는데 그걸 사서 건설을 했는데 갑자기 지난해부터 이걸 몽땅 다 일체 불법이다 해서 못 팔게 됐다는 거죠. 그 공장기업소들엔 팔아주어라 했는데 공장기업소들도 일체 못 판다. 그래서 왜 못 파냐 했으니까 하니까 지금 원산 갈마지 해양지구 있죠.
갈마해양지구에 지금 뭐 여기 칠보산 여기에다 지금 뭐 이 온천을 네. 짓는 게 있습니다. 그 명천지구에다 짓는 거, 그다음 경성지구에도 또 건설하는 게 있고 이번에 김정은이 돌아본 양덕지구에도 뭐 건설을 하고 이렇게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 계획에도 없던 공사들을 많이 늘어놓다가 나니까 공장 기업소들의 건설 자재를 팔아주고 나면 국가 건설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건설 자재를 일체 팔던 걸 다 중단시키니까 이 개인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이렇게 그 돈주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건설을 시작한다는 것들 다 중단됐다는 거죠. 그리고 각 도마다 뭔가 하면 평양에다가 이런 게 뭐냐, 교통공원이라는 거, 어린이 대중교통공원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평양시에. 그래서 이 북한은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 건너길을 어떻게 건너고 이런 거 잘 교육이라는 걸 못했거든요. 그런데 평양시에 그걸 어린이 교통공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뭐 어떤 불이 왔을 때는 건너가고 이런 걸 배워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이걸 각 도에다 만들어 놔라 했는데 각 도마다 주민들로부터 돈을 걷었습니다. 각 도마다 다 건설하라 했는데 각 도마다 어떻게 건설하라 했냐. 각 도에 하나씩 건설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마다 다 건설해라. 각 시군마다 다 건설하라고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국가에서 건설 자재를 안 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그래서 그 건재 상점에 가서 자재들을 사서 그 건설을 했는데 갑자기 건재 상점들에서 그 건설 자재들을 다 안 팔아주니까 돈을 거두고도 그 건설하던 거 다 중단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팍팍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 개인이 짓는 집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국가가 짓는 집은 도무지 우리 기호에 맞지 않는다. 이자처럼 굴뚝을 마구 하나씩 한 개열에 하나씩 내고 이러니까 살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살림집을 하나 짓자면 우선 상하수도부터 건설을 해야 되고, 그래야죠. 예, 그 주변에 전기 시설을 다 건설해야 하고 이 기반 건설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이건 무턱대고 기초를 파고 살림집부터 일떠 세운다는 거죠. 예. 그러다 나니까 새로 지은 살림집들에 들어갔던 사람들 정말 막 아우성이 많고 원성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젠 집을 보라 해도 새로 지은 집은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엄청 폭락했는데 이 집값이 폭락하니까 결국 장마당에서 돈이 돌지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에서 기본 이 돈을 써야 될 중산층들이 지갑을 꽉 닫았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북한 경제가 진짜 지금 힘이 들다. 예, 결국 이건 그겁니다. 북한 사람들 말하는 게 국가가 무슨 어디 개발을 한다. 삼지연 건설이 원산 갈마 해양지구요. 이런 걸 자꾸 건설한다면서 뜬금없이 막 이렇게 건설 자재들을 팔아주던 걸 중단하고 어쩌고 자꾸 이렇게 개입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불안감이 조성되고 또 건설 자재들이 제대로 못 들어가는 이런 건설 부실로 이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집값 하락까지 이렇게 가게 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개입해서 이렇게 됐는데 한마디로 말해 북한은 그러니까 개혁개방이라는 거 꿈도 꾸지 말아라. 개혁개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뭘 하도록 내버려 둬야 개혁개방도 되겠는데 그리고 국가기업소가 자기네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해야 개혁개방도 되겠는데 이자처럼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국가가 계속 간섭을 하니까 개혁개방 같은 건 꿈도 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건설도 다 말아먹고 지금 경제도 침체되고 이러는데 남한의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마치 개혁개방으로 나갈 것처럼 그렇게 자꾸 떠들고 있는데 이제 이 부동산 시장만 또 딱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개혁개방을 할 수가 없다는 못하죠. 거죠. 네. 개혁개방하는 즉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 손에 맞아 죽어요. 네.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미 김정은이 너무 많이 왔죠. 네. 북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억울하게 많이 죽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을 자꾸만 유지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유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트럼프도 아무리 힘세도 그건 유지해줘요. 네. 문재인은 더 그렇죠. 네. 지금 문재인도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청와대에다 지금 기관총 다 걸어놓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지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겁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청와대 앞에 가게 되면 기관총 이렇게 만탄창하고 완전 무장하고 그 무슨 그게 경찰 특공대라 그러더라고. 난 군인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지금 이렇게 그 총으로 아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은 유엔 총회에 가서는 DMZ에 총이 하나도 없대. 권총 한 개도 없대.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냐 말이죠. 아니 DMZ에 총이 하나도 없는데 어청성이가 그 넘어올 때는 DMZ였지 그거 어디예요? 그래서 총을 걔가 18발인가 맞았지 않았나? 아마 8발인가 맞았을 겁니다. 예. 근데 DMZ에 총이 없는 게 아니라 청와대 앞에 총이 있는데 무슨 허튼 개소리를 치고 있냐고. 네. 아유. 어쨌든 예. 예, 여러분 사법개혁에 대해서 경각성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게 북한이 9월 8일에 조국을 그 임명하라고 예. 그 이 기사를 내보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대헌돈의 종국, 조국 종국 대헌돈의 미로, 조국 종국의 출구 여기에서 조국을 임명하는 것이 예?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을 지키고 예?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걸 헐딱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북한에서 계속 이 조국을 지키라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진보 진영의 유력 인물 제거를 위한 마녀 사냥 이렇게 이제 그 조국을 지금 마녀 사냥한다고. 그런데 마녀 사냥이 아니죠. 잘못을 저지른 거죠. 적폐청산의 완성은 검찰 개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조국을 끊임없이 편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아까 그 그 어떤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검찰 개혁으로 어떻게 검찰 개혁, 사법 개혁으로 어떻게 사회주의가 되냐? 이따 소리를 했는데 사회주의를요, 이 사회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에 적대되는 그런 체제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네. 네, 공산주의는 자유시장 경제랑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적대 세력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게 제어합니까? 법으로 제어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국가가 경찰도 갖고 있고 군인도 갖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검찰에서 이거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해서 우파 인사들을 다 탄압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그다음에 52시간 노동제 뭐 이따꼬가 이게 다 사회주의적인 그 요소를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조국이 하겠다는 게 뭐예요? 무슨 돈이 많으면 벌금을 왕창 물리겠다 그랬잖아. 아니 죄를 똑같이 지었는데 왜 돈 많다고 벌금을 왕창 물려? 나는 돈이 없지만 난 돈이 많다고 해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돈 많다고 벌금을 왕창 물린다는 거. 이게 다요. 재산을 빼앗겠다는 수작이에요. 재산을 빼앗겠다는 수작. 이런 게 다 지금 사회주의 요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잘못하게 되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 바꿔 말하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소리입니다. 뭐 마치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청와대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 대통령은 지 맘대로 아무거나 해도 돼. 그게 독재국가지 뭐가 독재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그 우습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법개혁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거래잖아요. 뭘로 건국을 해? 인민민주주의를 건국을 하는 거지. 그게 지금 조국이가 국회에서 말했잖아. 자기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딴 소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북한에서 조국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동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조국을 지금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뭐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은 나갔나? 없네. 이거 듣고 있나? 어디 갔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주 굳건하다. 뭐 이 뭐 몇몇 뭐 일부 뭐 잘못된 자들이 뭐 이 체제의 변화를 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자꾸 자만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북한 주민들, 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예. 북한 주민들이 왜 저렇게 저런 노예 생활을 지금 강요당하고 있겠습니까? 네. 북한 사람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처럼 이렇게 사탕발림의 말에 한 발 두 발 양보했던 것이 결국은 마지막엔 자기들의 운명을 노예의 운명으로 타락시킨 거죠. 네. 남한도 뭐 결코 이거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노총이 지금 자기네 편이 지금 대통령 됐다고 지금 온갖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행사하고 있죠. 예? 그리고 대학생 진보연합 네. 완전 얘네들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만 제끼면 완전 다 제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른 데는 다 차지한 거예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예?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우파 인사들이 명예훼손이니 무슨 뭐 허위사실 유포니 가짜뉴스니 하면서 얼마나 지금 감옥에 많이 가고 있냔 말이죠. 이런 게 다 사회주의를 하는 거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요. 정신 좀. 어쨌든 오늘 우리 정운남 기자님께서 북한 주민이 얘기해준 아주 중요한 얘기. 사법개혁은 대한민국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건국하는 건국의 시초다. 이거잖아요. 예, 맞죠. 네. 예, 그러니까 네. 정신 차리고요. 김정은이는 부산에 못 오겠지만 오면 안 됩니다. 이 김정은이가 부산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 탈북자들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가서 김정은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운남 기자님과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내 밤에 좀 하나 해야 되겠다. 요거는 네. 이게 지금 조국 편을 왜 이렇게 들고 있는지 요거를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TV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활자로 돼 있는데요. 활자로 읽어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통일약과 요거는 미 이사단에 잘 전달을 했고요. 예, 그래서 아주 미 이사단 군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약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또 한미 동맹도 강화하고 또 탈북자들 일자리도 창출해서 한성호, 김동진 모자처럼 굶어 죽는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능라밥상, 통일약과,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이해란 TV 다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 문재인이 깡패 이 집단을 몰아내고 저 북한 땅에 저 인간 악당 살인 악마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고 남북한에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이런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세워지기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정운남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